작가님이 왜 그렇게 그리게 됐는지, 엄마가 나의 첫 관객이자 마지막 관객이었으면 좋겠었다. 저는 그 많은 공부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버거운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엄마는 엄마가 이해할 수 있을까 좌절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보면 이해하되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담을 수 있는 형식을 발견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는 한 거예요. 아니, 이 그림이 사랑이었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이경TV 아티스트 토크 시간입니다. 고양이 작가로 유명한 이경미 작가의 작업실에 왔는데요. 이경미 작가는 40대 중견 작가로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작가이자 저를 예술 세계로 입문시킨 특별한 인연이 있는 작가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가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이대별로 쭉 스토리텔링을 해서 좀 들어보면서 뭔가 제가 이제 어순풀을 알고 있던 작가님의 작업 세계에 대해서 알게 돼서 참 좋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작가님의 대표작 시리즈를 보통 이제 3개로 네네. 꼽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 3개의 작품을 좀 집중적으로 작가님께 설명을 듣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작가님이 이제 고양이 작가로 불리시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 작품마다 고양이를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고양이 네. 작가인데 네. 아마도 우리가 아는 그 고양이 이상의 의미, 보통 그 미술에서는 은유, 메타포라는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예.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저에게 위로를 줬죠. 굉장히 이제 학창 시절 힘들었을 때 저한테 작아서 줬던 위로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작으니까 아주 일상적인 거의 소중함, 일상의 네. 소중함. 오히려 일상에서의 발견한 소중함 같은 거 나만 이런 네.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고양이가 당시에는 이제 저한테는 한때 세계의 전부였던 어머니가 고양이를 아주 극도로 부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고양이를 지켜내는 게 나다움을 지켜내는 것처럼 느껴졌었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시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당시에 제가 키우던 고양이가 이제 병이 나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이제 제가 가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 병든 고양이를 갖다 버리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나나를 그렇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제로 주어진 그 과제를 모두 고양이를 그렸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보여주고 내가 이 고양이를 과제로 그려야 돼. 그때서야 이제 포기를 하시고 고양이를 돌봐주시더라고요. 작가님한테 어머니 또 특별하게 큰 존재였잖아요. 네. 근데 그런 큰 존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지켜냈다. 그게 굉장히 작가님한테는 큰 의미일 것 같은데. 그렇죠. 저의 이제 작가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어쨌든 그 그림들 때문에 제가 이제 갤러리로 데뷔를 하게 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에는 고양이가 이제 쓰레기를 때문에 거리의 공해로 많이 기사도 되고 기존에 이제 편견들도 있었었고 네. 저희 나라는 원래 이제 충성을 좋아하는 이제 개에 대한 미덕을 칭송하는 나라. 네네네. 네. 충효의 나라였기 때문에 개를 좀 훨씬 좋아하고 네. 고양이는 이제 배신의 아이콘, 네. 그렇구나. 공해의 아이콘.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군요. 네네네. 고양이한테. 네. 그렇지만 남들한테는 그럴지라도 작가님한테만큼은 네, 위로를 주는 너무 네네. 여린 생명이었던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가족들을 이제 제가 어린 나이에 부양해야 하니까 네. 가족들은 어떻게 보자면 충효의 관계일 네. 수 있잖아요. 네. 작은 충효의 관계인데 그 책임을 다하기에는 제가 너무 이제 어린 나이였고 힘들다 보니 오히려 자기만 위하는 것 같은 그 고양이가 내 품에 와서 안길 때 예. 오히려 이제 저는 그게 위로가 됐었어요. 적당한 거리감과 네. 그리고 저 자신만으로 아름답고 고고한 게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고양이의 상징인데 제가 그 컬렉팅한 작품의 고양이 나나 아스트로가
거기에 딱 제일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고양이가 이제 작가님이기도 하잖아요. 작가님이자 작가님 다움인데 저는 거기에 저를 대입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양이가 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그 고양이 작품이 되게 제 마음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아름다운 핑크빛이 살짝 도는 그런 천과 그 물의 흐름이 뭔가 모를 운명의 힘 같은 것들을 느꼈고 네네. 그리고 그 건물이나 이런 네. 책 이런 데서 뭔지 모를 느낌을 느꼈는데 그 느낌이 저를 그 작품으로 이끌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지를 오늘 작가님한테 이제 얘기를 네네네. 조금 듣게 되는 건데 네. 그 첫 번째 시리즈 스트리트 시리즈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네. 작가님의 가장 초기잖아요. 네네. 처음부터 그렸던 네네. 거. 스트릿 작업의 기본적인 구조는 네. 거기도 역시나 세 개의 어떤 세계가 있어요. 처음으로는 책과 책의 투시와 이어지는 이제 건물들과 스트리트 뷰가 있죠. 그렇죠. 그게 딱 보면 제일 먼저 들어와요. 네네네. 책이 부조로 좀 네. 튀어나와 있고 맞아요. 그리고 쭉 건물들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어떤 세계. 그리고 두 번째는 원경의 꼭지점에서 다시 흘러나오는 바다하고 그 바다의 포말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천으로 이어지는. 맞아요. 그리고 근경에 이제 고양이 나나나 이제 주인공들이 그 자리에 있죠. 그 작품을 세 가지 요소로 생각하고 그리셨군요. 그쵸. 그 요소에 의미들이 있는 건가요? 이건 뭐 간단한 건데 네. 테이블을 바라보는 이제 주체, 바라보는 주체이기도 하고 상상을 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나나라고 할 수도 있는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이 주인공이 바라보는 상징의 세계가 책과 건물이에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처음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네. 어떤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각각의 단계들을 어른들로부터 혹은 기존의 정보들로부터 배우고 그걸 실제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저는 경주에서 태어났지만 교육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서울로 왔고 네네네. 더 나은 이상사회를 위해서 이제 미국을 가고 독일을 갔다가 이런 이제 지역적인 이동을 했으니까 네네네. 그런 상징의 세계고 상징의 세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받고 네. 이 사회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네네. 했던 약속들의 세계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소위 아버지의 세계라고도 많이 얘기할 수 있고요. 저희가 아버지로부터 이제 사회에 관한 규범들과 규칙들을 배워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세계. 그걸 의미하는 거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다시 흘러오는 물과 네. 이제 천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복 일을 하시기도 하셨고 한복 네, 만드셨어요? 손바느질로 한복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천이라는 건 저희 개인적으로는 익숙한 소재지만 네. 품어주는 천과 그 위에 흘러오는 물은 지구의 어떤 원초적인 모성적인 힘을 상징하는 이제 어머니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실제계라고도 하고 그렇게 심오한 뜻이? 제가 그런 책을 좋아해서 그렇게 나눠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저희들이 미약한 존재였을 때는 사실 고양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잖아요. 네. 그 어른들의 힘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 동안에 네. 그 나라는 주체, 고양이라는 주체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모든 세계를 흡수하고 나라는 존재를 상상해가면서 상상해가면서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상기 혹은 나를 상징하는 세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보는 이 세상을 그린 그림이네요. 네네. 제가 성장하면서 네. 그 경험했던 세계를 화면에다가 그렇게 세 개의 세계를 이제 맞물리도록 구성을 한 거죠. 근데 작가님 저 작품이 이제 저는 굉장히 또 매력 포인트가 부조로 올라와 있던 부분이 네네네. 굉장히 매력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캔버스를 좀 입체적으로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어쨌든 학생으로서의 기간도 기니까 네. 그림을 오래 그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약간 하나의 어떤 오브제를 이렇게 강조해서 그리는 거를 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게 긍정의 의미든 부정의 의미든 하나만을 강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 세계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세계가 좀 그랬으니까. 실제 세계는 하나 가지고 작용하는 건 없죠. 다양한 그쵸. 것들이 작용해서 네네. 하나가 네네. 벌어지는 거니까 그걸 네. 표현하고 싶은 내가 경험한 세계들이 유기적으로 물려 있는 거를 이제 저도 화면에다가 그렇게 구성을 하고 싶은데 좀 더 착시를 드라마틱하게 주고 싶고 또 이 상이한 오브제들을
좀 더 연결성을 효과적으로 주려고 네네. 하다 보니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착시가 생기는 저부조라는 공간을 구축하고 그 위에 네네. 다시 이미지들을 매핑하듯이 아. 이제 씌우는 거죠. 근데 그게 엄청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작가님 작품 보면 네. 이게 이렇게 네. 올라와 있다라는 네. 그 포인트를 엄청 네. 좋아해요. 네네네. 저부조의 형태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제작 네. 과정이? 처음 제작은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어요. 네. 그냥 단지 입체나 단지 평면은 싫다. 어, 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풍경을 먼저 고르고 그리고 그 풍경에 맞는 이제 디자인을 아버님께 드리면 아버님이 이제 거기에 맞는 패널을 먼저 제작을 해주세요. 아버님? 저희 시아버님. 시아버님이 제작해 주신 거예요? 네네. 아니요, 저희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네.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원래 목공하시는 분 아니었습니다. 아, 정말이요? 제- 가족 기업이셨네요.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됐어요. 오. 원래는 제가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직접 만들면 이제 몸에도 무리가 좀 많이 그렇죠, 가고. 그렇죠. 누군가가 해주면 좋은 네네. 건데 네. 그거를 특별히 아버님께서 어. 그런 큰 사랑을 받는 며느리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만 있었겠습니까? 그 작가님이 이제 그런 저부조라는 굉장히 뭐랄까 새로운 형식을 채택한 거에 비해서 그 스트리트 시리즈에서는 굉장히 전통 회화 같은 느낌으로 네네네. 아주 디테일하게 공을 들여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네. 제가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그 구절을 발견한 거예요. 작가님이 왜 그렇게 그리게 됐는지 엄마가 나의 첫 관객이자 마지막 관객이었으면 좋겠었다. 그래서 엄마가 이해하는 작품을 하고 싶어서 구상을 선택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이 아카데믹한 네. 오랜 미술사를 배우면 네. 이제 과거의 미술사부터 컨템퍼러리까지 배우게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많은 공부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버거운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엄마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딸, 아끼는 딸이 하는 이 공부라는 것에 이 추상적인 그 표현들이 이 역사와 철학과 미학을 이해하지 않고 엄마가 이해할 수 있을까 좌절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괴리를 주는 게 싫었고 그래서 엄마도 보면 이해하되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담을 수 있는 형식을 발견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는 한 거예요. 아니 이 그림이 사랑이었네요. 아버님의 밑작업과 네. 엄마한테 편안하게 이해시키고 싶은 그 딸의 그런 애틋한 마음과 그러면서도 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나다움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네네. 오늘 그림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리즈로 좀 네네. 넘어갈까요? 네. 다음 시리즈는 이제 풍선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그거 속았잖아요. 속에 진짜 풍선 들어있는 줄 네네네. 네. 근데 보니까 그 풍선이 안 들어있고 풍선 그림인데 너무 기가 막히게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찔러볼 뻔했잖아요. 많이들 그러시죠? 네네. 시립미술관 관장을 지내셨던 그 선생님께서 혁주미술상 블라인드 심사를 하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더라고요. 풍선 들어있나. 와. 근데 저는 그 시리즈가 굉장히 팝 아트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 앞에 그 스트리트 시리즈하고 또 한 번 이렇게 점핑이 돼서 되는 느낌이었어요. 네네. 이 작품과 이 작품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면모가 작가님한테 있었구나. 네네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작품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의 세계를 담당하였던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풍선을 실제로 파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풍선을...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동화 같은 분은 아니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이 알코올홀릭이셨고 그리고 이제 조울증이 심하셨던 분이셨어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께서 다루었던 소재가 주로 어떤 거였냐면 풍선 장사를 하시면서도 이제 아동용 왕구도 같이 취급을 하셨었고 한때는 그 간판집을 하겠다고 간판을 하신 적도 있고 목장에서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농사를 지었던 과거도 있으시고 굉장히 다양한 걸 하시면서 뭔가 성공적으로 못 하시고 그렇죠. 많이 힘들었죠.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세요? 3살, 그럼요. 6살 때? 네,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다루셨던 소재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대중적인 소재였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적인 팝아트라는 게 사실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비슷하거든요. 거대한 아트에 굉장히 무가치해 보이는 일상의 소재들을 크게 화면으로 끌어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팝아트라는 게 미국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어떤 요소로 이제 크게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 거죠. 네. 제 입장에서 보면 저희 아버지가 취급하셨던 그런 왕구라던가 혹은 저런 풍선의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되게 이제 생활과 관련되어 있었던 이제 일상적인 소재였지만 나아가 보자면 이제 굉장히 팝아트적인 아이들한테는 꿈을 그쵸, 그쵸. 상징하는 건데 네. 하는 아저씨의 삶에서 딸은 그쵸. 그것이 꼭 꿈으로만 보이지는 않은 그렇죠. 어떤 생계의 네. 어떤 것이니까 네네. 똑같은 풍선을 가지고 두 가지의 정말 상반된 그렇죠. 시각이 존재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파시는 풍선은 이제 문제가 없는 빵빵한 풍선이지만 네. 이제 저희 집에 돌아온 아이들은 항상 네. 좀 바람이 빠지거나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이면들을 많이 보고 자랐는데 아버지께서는 또 이제 심근경색으로 제가 21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인생이 되게 풍선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소재였던 풍선을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청년이 돼서 그 풍선을 재발견한 거죠. 그 이국의 이제 본진에 와서 풍선을 다시 보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과 그 반짝이고 이제 화려한 그 풍선이 우리가 속이 비고 텅 빈 것들을 알면서도 화려한 겉면에 혹해서 우리는 그걸 보면 기분도 좋고 아이들은 그걸 갖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이제 궁극에는 가질 수 없는 You don't own me의 세계와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 나름으로 보자면 아버지의 소재를 빌어온 인생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 미국에서 탄생한 작품이네요. 그쵸. 근데 아버지가 미웠을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가 작품에 녹여진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장본인 같은 존재. 네, 원망할 대상이었죠. 원망의 대상. 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원인이 없으니까 나 스스로 무언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큰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는 건 맞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얘기하듯이. 그래서 삶의 어떤 인생에 대한 고충이라던가 우리가 어떤 인생의 흐름을 가지고 살게 되느냐도 아버지를 통해서도 좀 많이 반추해보게 되고 오히려 돌아가신 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와 내 내면에 있는 아버지랑 좀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풍선은 아버지의 세계이자 제 텅 빈 거를 알면서도 그래도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고 추구해볼 만하고 살아가볼 만한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저의 생각이죠. 어린 시절 본인한테는 굉장히 나쁜 존재 혹은 뭐 미움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객관적인 어떤 하나의 초라한 남자로 보이면서 그 애틋함이 생겼고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되신 거네요. 작가님이 굉장히 성장을 하셨네요. 네. 저에게 사회적인 의미로 큰 성장을 안겨둔 계기는 또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힐링하셨네요. 네. 치유가 네. 되신 네. 거죠. 또 하나는 그 안에 써 있는 글이 네. 내용이 참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기억나는 걸 Let the sunshine in 뭐 이런 네. 것도 있었고 네.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 있죠. 네. 어떤 글을 써놓으신 겁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I love you라는 말이 가장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얻고 싶은 가장 궁극의 인정 욕구인 거잖아요. 그 누구에 대한 고백인가요? 그건 이제 제가 엄마 최초로는 엄마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지만 공부를 오래 한 내가 하는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것도 결국엔 엄마에 대한 인정 욕구였을 수도 있죠. 그리고 결국엔 그게 이제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거는 나의 어떤 관점을 세계와 매칭하게 되는 포인트를 찾고 싶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업도 그런 거고 사랑도 또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나의 매칭 포인트를 관계 맺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저는 그 사랑이라는 좀 너무 흔한
그 문구지만 그 안에 이제 저희가 담고자 하는 가장 궁극의 어떤 욕구, I love you를 이제 담았죠. 표면에다가. 그게 가장 원초적인 욕구는 네네네. 바로 사랑이라는 네네. 욕구다. 네. 그리고 Let the sunshine in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살 게 아니라 우리는 긍정적으로 내 안에 바깥에 있는 햇살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내 속으로 끌어들이는 Let the sunshine in 같은 삶을 사는 게 맞다. 그러니까 작가님은 그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풀꽃같이 하찮은 존재고 우리는 우주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사랑하고 살자. 긍정하고 살아야 긍정하고 된다. 살자. 네.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평소에 그거를 모아 놓으셨나요? 뭐 그거 이제 투자하다가 발견하거나 이제 발견한 어.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쓰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오랫동안 제 속에 남아있던 이야기 계속 들으니까 남아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끌어안을 수 있나 라는 이제 당위들을 발견해내야 되니까 그런 문구들은 이제 남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저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점점점 개인화되는 시대에 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두 작품 이외에 이제 뉴 버티컬 시리즈 그 뉴 버티컬이라는 게 네. 버티컬이 이제 위아래로 종적인 네네. 걸 버티컬이라고 네네. 하는데 이게 왜 뉴 버티컬 시리즈가 된 거예요? 버티컬이라고 이름을 이제 지은 거는 수직적으로 이렇게 축적한다. 이렇게 축적을 한다는 건 이제 약간 수직적인 거니까. 네네. 근데 그림도 약간 레이어의 방식이 이제 원본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이미지를 깔고 그 위에 또 다른 이미지를 깔고 이런 형식으로 지어져 있고 시간상으로도 원전은 과거의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었던 그 레이어는 제가 그 당시에 겪었던 이제 주변에서 가져온 것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얹었던 레이어들은 저를 표상하거나 했던 이제 아니면 이제 매체에서 등장했던 아이콘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과거로부터 작품의 내용상으로도 레이어고 작품의 형식상으로도 레이어가 있어서 둘 다 버티컬이기 때문에 이제 뉴 버티컬이 된 거군요. 특별히 이제 이 작품은 석주미술상이라는 이제 중요한 상을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처음 발표했을 때는 캔버스에 저부조의 프레임을 씌운 형태로 했고 지금은 이제 캔버스에 그 물감층을 여러 겹 쌓아서 그걸 좀 갈아내고 그 위에 다시 이미지를 증축하는 형식으로 좀 변경이 됐어요. 계속 변하고 있군요. 처음 이 그림을 그렸던 거는 이제 전업 작가 생활을 이제 좀 하면서 이제 저 나름 그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그 서구 문화의 본진인 유럽에 가서 생활하면서 3년 동안 이제 보고 듣고 경험한 이제 문화와 자연과 역사들을 보니 예술이라는 건 생각보다 긴 흐름으로 이어져 왔고 또 내가 좋아했던 여러 가지 문헌에서도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도상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것들을 나와 같이 엮어서 내일을 얘기하는 어떤 나만의 조형론을 만들고 싶다.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와 어머니 세계의 어떤 상징계와 이제 실제계 그리고 이제 저의 상상계를 구축해보는 이제 그런 저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죠. 예술과 저에 관한 이야기. 예술과 저. 뭔가 그 독일에서 태어난 작품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독일에서 어떤 박물관에 가서 뒤로의 작품을 보면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뒤러를 평소에도 좀 좋아하는 작가셨어요? 뒤러를 좋아하기는 했었어요. 이 뒤러라는 사람이 이제 오히려 판화 작가로 굉장히 이제 그 매체를 다루었던 사람으로도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작가님 판화를 전공한 것과도 무관하진 않겠네요. 무관하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화사를 배울 때 뒤러는 굉장히 중요한 작가로 언급이 돼요. 근데 이 뒤러의 그 목판 아포칼립스 작업을 이제 개별 도상도 아니고 이제 원본으로 15개의 시리즈를 한꺼번에 한 공간에서 본 거는 이제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 그림들이 실물 앞에서 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가 있었거든요. 블랙 앤 화이트의 이 단색 그림들이 주는 아우라가 저한테 굉장히 커서 생각보다 깜짝 놀랐고 그리고 모름지기
작가란 이제 제가 10년 동안 그림과 씨름하면서 겪었던 그 경험을 반추해서 보면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 테마를 가지고 나를 전부 던져보는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게 맞구나라는 거를 이제 거기서 많이 느꼈죠. 그럼 지금 작가님의 그림 사이즈 이 몇 호죠? 작가님 100호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이제 뒤러에 한 작품씩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사이즈랑 비교해 보면 어떤 거예요? 한 뭐 20분의 1 내지 15분의 1 정도 뒤러 사이즈. 작품은? 네, 원본은. 근데 그게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사이즈였어요. 그게 큰 사이즈였어요? 네, 보통은 당시에 파는 보통 손바닥보다 작은 사이즈. 네. 근데 이거보다 이제 이만한 요만한 사이즈죠. 사이즈로 한 거를 작가님이 크게 어떻게 보면 보면 크게 필사를 한 거죠. 그대로 크게. 네. 근데 작가님 정말 너무 잘 그리셨네요. 네. 처음에는 욕심을 스터디 한번. 차원이었어요. 그냥 나도 이 뒤러에 원본 같은 그림을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필사를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기왕 필사하는 거니까 작업으로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내 식으로 해석하는 거를 필사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프레임을 씌우고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레이어드를 입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필사를 하셔서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하신 수집의 건데 욕구죠. 수집의 욕구를 지금 풀어내신 건데 그렇게 차용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저희가 의미를 알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을 네네.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네네. 그건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지구 종말의 세계를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화가가 이제 전달하고자 했던 어떤 느낌과 이제 조형의 구성 원리들 그리고 이 연작이 가지고 있는 개개의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독특한 표현들에 이제 많이 매료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그 내용하고 상관없는 형식만을 이제 촬영을 가져와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제가 경험했던 경험들을 이제 매체로 끌어오는 그 잡지를 콜라주한 거를 다시 옮겨 그리고 이제 아이콘들을 레이어를 입히고 화면에 색을 이제 입히거나 생략하거나 이제 강조하는 식으로 조형적으로 돋보이도록 작업을 재해석한 거. 이거는 콜라주 작업이네요. 이미지의 콜라주 작업이기는 이미지의 콜라주. 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그리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복제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려서 복제하신 그려서 거. 복제한 거죠. 그럼 이 지금 작품마다 지금 붙어 있는 것들이 다른데 네, 그게 그 당시 그릴 때마다의 상황에서 가져오신 맞아요. 그리고 그 이제 각 그 그림들이 가지고 있었던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구름과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것도 있고, 그건 이제 그림의 풍기는 뉘앙스에 맞춰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있는 그림은 보면 성스러운 양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림이거든요. 제일 위에 네, 있네요. 그- 안에 뒤로 그림에도 양이 있고 그 위에 양을 배치하셨구나.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양과 가축들을 위주로 저기는 이제 여러 개의 눈을 가진 이 천사 같은 친구도 있고 네네. 동물을 빗댄 은유들이 많이 등장해서 여기에는 이제 동물들을 배치한 거고 여기에는 보면 이렇게 음료를 들고 술잔을 들고 있는 여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음식의 재료들을 어떤 내용의 연관성보다 이미지의 연관성을 가지고 네, 작품을 배치를 레이어를 하셨죠. 네. 그 아포칼립스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열정을 다했던 네. 그 열정을 사신 거고 그쵸. 작가의 그런 욕망과 작가의 그런 포부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지금 네. 배치하신 그쵸. 그런 작품. 우리가 미술사에서는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는데 지나고 우연히 이제 이 유럽의 미술관의 한 구퉁이에 있던 어떤 작가의 작품을 봤는데 어떻게 보자면 사람은 가고 흔적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뒤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뒤로도 사람은 가고 흔적이 남았는데 그 흔적에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느낀다는 게 저는 좀 경이로운 감동이긴 했거든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갈 거고 누군가는 내 그림을 보고 마치 내가 뒤러랑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듯이 누군가도 내 그림과 대화를 하는 느낌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종의 이제 시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네네. 이야기가 네네. 담겨 있고 작가님은 은근히
좀 소외된 것이라든가 좀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에 좀 주목하시는 네네네. 거네요. 저 스스로가 그런 출발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골에서 이제 자랐고, 네. 그리고 약간 성장기도 좀 불우했었고, 네. 그리고 서울에 왔을 때도 이제 여러모로 이제 출발이 달랐기 때문에 이 큰 도시에 적응하는 게 저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세계가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느꼈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그 보도블록 사이에 민들레가 한 송이 피면 굉장히 감동을 느끼잖아요. 근데 저 역시 그 법구경에 나오는 풀잎 하나도 저 자신을 위한다라는 말처럼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형태로든 떨어졌지만 나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발견들을 소외됐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산 속에 아무도 보지 않지만 꽃을 피우는 어떤 그 야생화처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작가님의 스펙트럼이 네. 굉장히 넓고 네. 그런 작가님의 결론은 인생은 오류이고 인생은 허망할지라도 사랑하자, 네네. 소중하다 뭐 네. 이렇게 결론 나는 그쵸. 느낌이네요. 네. 저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걸 알면서도 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세를 낳고 무언가를 생산하고 부를 추구하고 사회적인 그 명예를 원하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 이 매 순간순간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끝날 거라는 결론을 알지만, 그리고 우리가 끝날 거라는 결론을 알지만 열심히 살아왔던 이미 살았던 사람들의 선조들의 이제 역사들을 저희들이 또 유물로 보고 있으니까 결국엔 나도 그런 유물을 남길 거라는 그 당연한 결론을 얻게 되잖아요. 네. 그럼 최선을 다해서 나는 분리수거가 돼서 버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좀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한 몸짓들을 이제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오늘 작가님의 이제 작품 세계를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 이경미 작가의 이제 다음 작품이 어떤 것일지는 모르지만 그 작품에도 여전히 삶에 대한 사랑이 가득할 것이고 그것은 그러나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초탈한 사랑이라 부처님 같이 모든 걸 알지만 사랑하자 이런 메시지의 다양한 작품들이 네.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작가님 오늘 이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앞으로 뭐 혹시 뭐 좋은 전시 일정이 있으시거나 네,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원래 올 연말에 전시가 하나 네. 한국에서 예정되어 네, 네. 있고, 그리고 8월 달에는 이제 대구에서 이제 조그맣게 네. 전시를 하나 할 거예요. 네, 네. 거의 고향 지역이라서 이제 나름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이제 전시를 하나를 하고, 그리고 9월, 8, 9월에 마카오에서 개인전이 있어요. 뭐 중국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한국에서 개인전은 잡혀는 있는데 네. 이제 제가 그 물리적으로 50견이 와서 요즘에 너무 그리시다가 네. 조금 쉬면서 네, 조금 슬로우해서 일정은 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제 컨디션에 따라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앞으로도 또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